지구의 최고 평균 기온이 일주일 새 3번이나 경신되면서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올해가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동해에 대형 참치가 그물에 걸리고 상어가 잇따라 출몰하는 등 해양 생태계도 급변하고 있는데요. 이제 날씨는 생활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 일주일만 봤을 때 인류 역사상 가장 더운 날이 3번이나 이제 기록을 경신을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올랐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지난 4월 달에 기온이 가장 높았다 이런 월별 또 1년 작년에 전 지구 기온이 높아 이렇게 발표하는데 최근에 그 나사에서 그 위성 영상 또 컴퓨터 시뮬레이션 근거로 7월 3일 가장 높았다, 7월 4일 가장 높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당연합니다. 지금 한 여름이거든요, 북반구가. 그렇기 때문에 키가 크고 있는 그 고등학생에게 2학년인데 얘 키가 가장 크다 이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전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매년 연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저 그래프가 지금 그 1년 그 연 평균 기온이 이제 높은 그런 그 그래프를 보여주는데요. 그 매년 기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프만 보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동시에 전 세계가 가장 더웠던 6월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지난 6월도 굉장히 덥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6월 기온이 높았던 때를 보니까 2019년이었는데 그때보다 더 덥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올 지나간 6월 달 한 달 전 지구의 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원인들이 역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그런 어떤 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올해 6월, 7월, 8월을 여름인데 여름이 지나고 나면 9월쯤 되면 올여름이 또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여름이었다. 이런 발표가 나올 것입니다. 그건 매년 지구의 기온이 따뜻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걱정인 게 이런 이상기온 현상이 지구에 가져올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일 것 같거든요. 이미 전 세계에서는 폭염으로 인해서 피해가 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작년도에는 서유럽에 40도 넘는 폭염으로 2만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올해도 5월부터 지난 그 초봄부터 유럽, 또 인도, 동남아시아, 중국 이런 등지에서 가장 높은 기온들이 나타나는데 중국 같은 경우 상해는 36.7도로 7월 기온으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이미 저 그래프에서 나타났듯이 그 과거보다 그런 어떤 그 지구가 높아지고 있는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는 현상은 늘 지금 그 그래프상에서 나타나듯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데 그 한 해 한 해 보면은 전체적으로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세계를 보면은 40도, 50도까지 오르는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체감할 수가 없겠지만 이게 인간이 폭염에 버틸 수 있는 온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최근 그 영국에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온도는 과연 얼마일까? 그래서 그 동물 실험을 대상으로 한 건 있었는데 최근에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발표가 됐는데 그런 어떤 열 스트레스가 인간이 한 40도에서 50도 사이가 되면 그런 사람의 체력에 따라 좀 다르지만 사망에 이르는 그런 정도로 위험하다 이런 결과가 있는데 자 이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보면 어찌됐건 고온에서 사람의 목숨이 위험하다. 최근에 그 39도 기온에서 사망자가 미국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자, 이런 그런 실험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 그래프를 보면 우리나라가 역시 전체적으로 그 과거보다 그러니까 그 20세기 초보다 앞으로 21세기 말이 되면 더 높아진다는 전국적으로 기온이 높아진다는 얘기인데요. 전 세계 기온 상승률보다 우리나라 기온 상승률이 연평균 기온 상승률이 한 2배 반에서 3배 정도 높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연평균 그 상승이 과거 평년보다 한 1.6도 높은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현상을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국토가 좁고 도시화가
다 그 잘 발달돼 있어서 도시로부터 많은 열을 배출하게 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예, 특히 남극의 고온 현상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지구 온난화가 오면서 남극의 빙하가 많이 사라지고 네,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난 6월에는 역대 최소 네, 면적이 네, 깨졌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남극뿐만이 아니라 이제 북극까지 그 북극의 그 해빙 바다의 얼음이 그 이제 6월이 되니까 7월이 되니까 원래 여름이 되면 북극의 얼음도 많이 녹거든요. 그런데 그 녹는 면적이 그 북극의 얼음이 덮여 있는 그런 어떤 관측을 한 이후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겨울이 되면 또 다시 조금 얼어서 해빙 면적이 좀 늘어났다가 여름이 되면 줄어들고 이러는데 지금 저 그래프에서 보이는 그런 저기처럼 그 최근에 그 이제 여름이 되니까 네. 북극을 덮고 있는 해빙 면적이 줄어들고 있고 이러한 해빙 면적이 줄어드는 거는 그 전체적으로 그 태양에서 오는 그 태양열을 반사시키는 율을 적게 만들기 때문에 네. 기온 상승에 더 그 일조를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우리 동해만 살펴봐도 심상치 않거든요. 네. 아무래도 기온이 오르면서 수온의 온도도 네. 올랐는데 네. 최근에 저희도 보도를 했거든요. 네. 동해에서 백상아리가 잡히기도 네. 하고 그리고 대형 참다랑어가 네. 나오기도 했어요. 이게 네. 이상 기온이 아무래도 바다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습니다. 지구를 덮고 있는 공기가 따뜻해지고 있고 그 공기와 접하고 있는 바다에서 네. 지구 따뜻해진 만큼의 그 어떤 에너지 열 용량이 바다가 흡수를 한 90% 이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를 덮고 있는 공기의 기온이 높아지면 바닷물의 온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열대의 어종인 그런 어떤 참치가 우리나라 동해안은 사실은 원래 한대의 그 어종이 살던 네.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 동해안의 우리나라 해수면 바닷물의 온도가 한 과거보다 2, 3도 높아지는 그러니까 서해 남해 동해 평균보다도 동해안이 특히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현상 플러스 또 지금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의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는 그 엘니뇨 현상이 시작이 됐거든요. 예. 그 엘니뇨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 동해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지만 자 이러한 해수 온도의 변화들이 그런 어떤 그 바닷물의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심지어 해군의 군 작전까지도 그런 바닷물의 온도 변화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닷물의 온도가 찬 상태보다 따뜻한 상태가 더 그 음파 전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바닷물의 온도의 상승이 바닷물의 생태계뿐만 아니라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에 영향을 주어서 전 지구적으로 기상 이변이 발생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호주에서는 이제 폐산 수백만 마리의 물고기가 나오기도 네. 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인 거죠? 그렇습니다. 바닷물의 온도 생태 변화죠. 그렇게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그 백화 현상이 나타나고 네. 또 산호가 다 거의 전멸을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그런 어류 생태계 변화가 발생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지구 온난화뿐만 아니라 엘니뇨 현상도 심각하다. 근데 이게 접목이 됐을 때는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구 온난화 문제는 이제 우리 인간이 만든 최근 100년 사이에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해서 만든 우리 인간이 만든 현상이고 네.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건 과거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왔던 자연적인 현상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지구 온난화에다가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에다가 바닷물의 온도가 자연적으로 변하는 게 더해지니까 그 위에 지구를 덮고 있는 공기의 기온이 분명히 더 높아지는데 이 엘니뇨 현상이 크게 기여를 할 것입니다. 과거 3년 동안은 동태평양의 바닷물의 온도가 낮은 라니냐 현상이 지속이 됐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기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만큼 그 라니냐로 하는 바닷물의 온도가 낮은 현상보다 더 큰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기온 상승을 가져왔는데 네. 이 엘니뇨 현상이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했거든요. 지난 5월부터. 네. 자, 5, 6, 7 지금 석 달간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한 적어도 1년 이상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올여름 그 우리나라 날씨보다 내년 여름 날씨에 그런 더위에 더 큰 어떤 이변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엘니뇨가 이미 시작이 됐고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 여름 그리고 가을에 슈퍼 엘니뇨 또 나올 수가 네.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분석을 그렇습니다. 내놓고 있는데 네. 이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엘니뇨 현상이 이제 평년보다 그 적도 동태평양의 바닷물의 온도가 0.5도 이상인 현상을 말하는데 네. 그게 5개월 이상 지속이 되는 걸 말하는데 그게 이제 그 해수면 온도가 2도 이상 높을 때를 슈퍼 엘니뇨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그게 지난 1982년, 83년에 한 번 있었고요. 그런 슈퍼 엘니뇨가 그다음에 2015년, 16년도에 있었고 1994년, 95년도에 있었고 2015년도, 2016년도에 있었는데 2016년에 그 1년 전 지구의 1년 기온 평균 기온이 네. 가장 높은 해로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자, 올해 2023년과 내년 2024년 사이가 역시 바닷물의 온도가 2도 이상 높은 슈퍼 엘니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대기 중으로 많은 양의 따뜻한 바다로부터 수증기가 공급이 될 테고 네. 이 수증기들이 어딘가에는 홍수, 어딘가에는 가뭄을 야기시키는 그런 그 기상 이변이 더 크게 빈발할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그림에서 보듯이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그런 어떤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한 따뜻함 때문에 굉장히 공기가 무덥거든요. 그래서 상층에 밤에 수증기가 끼어 있으면 네. 지면에서 올라가는 열이 우주 밖으로 잃지 못하기 때문에 낮에 폭염뿐만이 아니라 밤에 이제 열대야 일수가 늘어나는 그런 어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그런 어떤 후유증을 겪게 될 겁니다. 네, 어쨌든 극단적인 이상 기후가 더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날씨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제만 해도 날씨가 굉장히 요란스러웠거든요. 갑자기 폭우처럼 내리다가 햇빛이 반짝하기도 하고 네. 이것도 이상 기온의 영향일까요? 그걸 이상하다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우리나라 원래 장마철의 전형적인 날씨입니다. 장맛비가 내리면 기온이 약간 떨어졌다가 이제 구름이 걷히고 비가 그치면 기온이 올라가는데 네. 지금도 오늘도 지금 비가 일시 낮에 소강 상태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김없이 기온이 높아지면서 또 더군다나 습한 공기 속에서 폭염주의보가 남부를 중심으로 내려져 있는데 저 지금 그래프를 보면 과거보다 낮에 기온이 높은 폭염일수 또 밤 기온이 높은 열대야 일수, 그다음에 강수량 네. 이런 걸 표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한 우리나라 강수 패턴의 변화를 보면 네. 1년 총 강수량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당연히 약간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강수 일수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양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 그 강수량? 80mm 이상 내리는 네. 그런 어떤 집중적인 그런 폭우 일수는 늘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역시 단시간에 많은 양의 내리는 비가 늘었다. 그리고 폭염이 과거보다 그 1990년보다 그러니까 리우 그런 어떤 선언이 된 이후 1990년보다 우리나라 폭염 일수가 한 3.7배 정도가 늘었고 열대야 일수가 한 뭐 4배 정도 늘었거든요. 자, 이런 현상들이 이제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한 거기에다가 지금 시작된 엘니뇨 현상까지 겹치면서 네. 올여름에 굉장히 복잡한 그런 날씨 패턴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그 어떤 우려를 하는 것처럼 이게 그냥 큰 난리 이변이라기보다는 늘 우리가 앞으로 매년 여름에 겪을 수 있는 그런 폭염과 그런 어떤 폭우, 그런 어떤 강한 태풍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이상 기후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노력도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생활 속에서 어떤 실천과 함께 네. 정부 대책과 관련해서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구온난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인간이 석탄과 석유, 뭐 천연가스를 많이 사용해서 발생한 문제거든요. 네. 자, 이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기온을 가둬두는 그런 온실 효과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지구 온난화에 따른 복잡한 그런 기상 이변은 더
매년 여름이면 여름, 네. 겨울이면 겨울. 어디는 가뭄으로 산불, 어디는 홍수, 어디는 폭염, 어디는 한파가 이제 늘고 있는데, 자, 정부 대책은 지금 2050년 2015년 파리 그 기후 협약에 따라서 뭐 탄소 제로 네.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과연 그거 어떤 선언적인 의미보다는 우리 각 그 국민들이 결국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데 각 개개인이 동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방법은 없거든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온 상승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이라도 낮추려면, 더군다나 2050년까지 지구의 연평균 기온 상승을 1.5도로 묶자, 이런 선언적인 얘기를 내놨는데 그 1.5도를 분명히 넘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나 계속 그런 선언적인 의미라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네. 그걸 그냥 이 이산화탄소 방출을 이대로 놔둔다면 저희 전 지구의 기온이 3도, 4도, 이렇게 5도 이렇게 높아지면 우리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생물계 어떤 멸종, 더 많은 비, 더 무더운 여름, 이런 걸 보내야 되기 때문에 각자가 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그런 어떤 탄소 줄이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해야 되고, 자, 이 이산화탄소 배출이 가장 큰 것이 그 에너지 부분이거든요. 그 석탄 화력 발전.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문제고, 각 개인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이산화탄소 줄이는 데 동참할 것인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냉난방을 뭐 너무 강하게 하지 않는다거나, 네. 뭐 이런 작은 실천들이 이산화탄소를 줄여서 결국은 기상이변을 줄이는데 기여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도 또 중요한데 이상기온과 관련해서 경각심도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